안녕하세요. 김연희입니다. 축구라고 하는 개념은 전통사에서부터 오는 얘기예요. 전에 이제 제 책을 기획할 때 근대 기상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서 하늘이 두 쪽이 두 편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축구는 하늘 위에 있는 우리 눈 위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축구는 그거를 얘기하고, 물론 천문 축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축구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천문의 별자리까지 같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두 쪽이 났다는 얘기는 기상이라고 하는 건 대기권까지 얘기고, 천문은 우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쪽이 났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뭐냐면, 이제는 근대 기상, 서구에서 발달된 기상학이 들어오면서 우주에 대한 얘기와 성층권 이하의 대기권의 얘기들이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쪽이 났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때 이후로 이제 굉장히 달라지는 양상들을 기상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보는가는 생각들이 바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목차는 조선 통치와 추구기에서 전통에서 축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근대 기상으로의 전환, 현대 기상과 일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조선 통치의 추구기, 조선 통치와 추구기에서는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건, 하늘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부터 얘기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근대 기상으로 전환이 됐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망으로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 망으로서 기상들이 연결되었었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루냐면, 제일 중요하게는 근대 기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쟁이에요. 제국지의 확산, 현대 기상에 의해서 축적된 정보, 기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가 돼요. 그 축구에서 기상학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게 얘기하는 게 바로 축구기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축구기가 국보가 되었어요. 이것은 심지어 헌종 때 만들어졌어요. 1850년, 40년, 60년 요즘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국보가 보통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이건 거의 뭐 19세기에 만들어진 것에 됐다. 근데 왜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치국이는 세종 때 만들어진 그 사양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조 때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되었고, 영조 때 것도 안 남아져 있는데, 이게 이제 3단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제 헌종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 때 이 모양이냐지도 몰라요. 이게 또 대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됐는가 그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 어떻게 두어야 하는가, 또 그것을 무엇으로 측정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세종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같다라는 걸 만들어졌다. 이게 아까 제가 하늘을 섬긴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하늘을 섬기는 시대였다, 전통 시대는. 천명으로서 국가를 다스린다.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종두지를 하지 않는 나라. 자연이 원망에 대한 반응으로 가뭄, 홍수, 역병, 뭐 오만 가지 지진,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늘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왕은 그거에 대해서 막 반성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지. 있었고, 그거를 제도화해가지고, 이게 제도화해가지고 만든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고, 세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국가의 자연과는 천지인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음양오행으로서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소통한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축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이제 제가 백성들이 종도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종도질을 안 하는 가장 기본은 먹고 살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태종, 태세 요 사람들이 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족들의 농장을 혁파해서 사람들한테, 농자에게 땅을 나눠준대요. 그러니까 농업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내기를 할 때 비가 와줘야 돼. 그 추구기를 곳곳에다 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모내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애민 사상을 기반으로 한 군사부 일체의 나라다. 아까 유교 국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는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는가. 이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럼 이들한테 어떻게 공평하게 조세를 수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공평하게 세를 나누겠다. 이때는 어떻게 나냐면 땅을 6동으로 나뉘어요. 굉장히 좋은 땅과 제일 나쁜 땅을 6등에서 1등으로 이렇게 쭉 나눠요. 6등, 9분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복잡하죠. 엄청 복잡해요. 근데 거기에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기준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치국이에요. 치국이가 역사 전면으로 나온 거는 제2사건을 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제2사건이 뭐냐면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5월달에 소나무 송화가루.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은 안 하고 황우가 내렸다 그래요. 누런비가 내렸다. 이거는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세자가 지금 이걸로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면 황구가 없다. 그러니까 그 그릇에도 광고도 누런비여야 되는데 누렇지 않고 사실은 밑에 깔리더라.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처음 했더니 맛이 좀 쓰고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송화가루다. 이거는 자연에 있는 것들이 녹여서 만든 거니까 들어온 거니까 절대로 뭐 나쁜 일이 아니다. 죄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339년에 이르는 모든 곳에 같은 규격을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했느냐면 호주에서 하게요. 제일 중요한 건 조세 수치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간 산물이다. 그러니까 사료들이 각사 등록은 정말 각 지방에서 다 가져와서 관찰사가 다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339년대에 막 얘기가 있고 그것 중에서 조금 중요한 얘기는 승정원 일기에 들어오고 거기서 더 중요한 얘기는 실록에 올라가죠. 1441년에 이제 수국이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1639년 그러니까 20년 정도 200년 후에 카스텔리가 강우량계를 발명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호기심. 호수의 물의 높이가 얼마나 늘어날까. 그래서 강우량을 측정해요. 근데 이거는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임진왜란과 그래서 임진왜가 병자호란 런 동안에 여기에서 만들어졌었던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치국인 다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 기록이 있었다면 상당히 더 풍부하게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이제 17세기를 둘러싸고 한 얘기를 소빙하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 실록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각사 등록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저걸 데이터로 이걸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세종실록에 나온 기호도 관련 등록이고 승정원 일기에 나온 기호 관련 등록입니다. 각사 등록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각사 등록도 번역이 되어 가고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채울 정도로 비가 오면 무지 많이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온 거고 보통은 맨 밑통 요 정도를 다 채우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 정도 오죠. 그럼 이제 들고 관리하기가 편해져요. 그리고 이 밑은 항상 깨끗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무게 하나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양이 있으니까 뭐 그게 얼마나 될까냐 싶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우기는 주척으로 잽니다. 주척을 가지고 그걸 대나무로 다시 만들어서 재요. 도량형이야말로 조선시대의 쾌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모든 소지를 없앤 거예요. 이게 형이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국가의 제도의 기반을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한 수준의 그 통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직후에 관한 것이 이제
영조되게 다시 빚어져 만들어지거든요. 치국이에 대한 기록은 고종 끝까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얼마큼 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이제 근대기상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우리나라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온 얘기가 해관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해관이라는 1876년에 개항을 하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배들이 개항장의 상황이 궁금해져요.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안개가 꼈는지, 어쨌는지 이런 기상 조건들에 대해서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들어왔다가 안개 때문에 못 들어오면 어떡해. 뭐 이런 것도 있고.